안녕하세요. 해피마인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치매와 암을 꼽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뇌졸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흔히 손발이 조금 저리거나 가끔 어지러운 것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다릅니다. 단순한 두통이나 손발 저림은 직접적인 신호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요.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주지 않아요.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침묵합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의사들도 뇌졸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노인병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30대와 40대 젊은 환자가 늘고 있어요. 비만과 고혈압이 주요 원인입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습관 때문이죠. 절제되지 않은 생활이 독이 됩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누적되면 젊은 나이에도 혈관이 터집니다.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젊을 때부터 정상 체중을 지키세요. 간단한 생활 수칙만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 노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박리라는 현상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이때 목을 과하게 꺾으면 위험해요. 요가나 필라테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동 범위를 넘지 마세요. 과도한 스트레칭이 화를 부릅니다. 특히 목 부위 운동은 조심하세요. 혈관 벽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뇌경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한 운동이 독이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세요. 혈관의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금연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담배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스스로 오염된 방에 갇히는 꼴이죠. 뇌졸중과 암의 1등 공신입니다. 술은 조금 마셔도 괜찮을까요? 기호식품으로 아주 소량은 가능해요. 하지만 과하면 뇌세포를 죽입니다. 치매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죠. 뇌졸중은 정말 신호가 없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몸이 미리 알려준다는 건 비과학적이죠. 다만 컨디션 난조가 원인은 됩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발생하죠. 하지만 전조 증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짜 전조 증상은 뇌졸중 그 자체입니다. 잠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유일하고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죠? 뇌졸중도 비슷한 신호가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의사들은 이걸 아주 어렵게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 불러요. 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쉽게 말해 가짜 뇌졸중이에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뻥 뚫린 상태입니다. 휴, 이제 살았다 싶으시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장이에요. 곧 진짜가 터진다 라는 뜻이죠. 이 신호가 나타난 환자 중 절반은 이틀 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때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럼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미국에서 만든 공식이 있어요. 바로 패스트 법칙이죠. 초등학생도 외우기 쉽답니다. 첫 번째 F는 페이스 얼굴.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안 올라가나요? 얼굴이 삐뚤어지면 비상입니다. 두 번째 어는 암한 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한쪽 팔만 툭 떨어지나요? 힘이 안 들어간다면 위험해요. 세 번째 S는 스피치 말. 간장 공장 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고 어눌한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들리나요? 마지막 T는 타임 시간. 이런 증상이 생겼다 사라져도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에이, 금방 좋아졌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 좋아진 건 운이 좋은 거예요. 혈전이라는 피떡이 돌아다니다 다시 큰 길을 막을 수 있거든요.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나요? 한쪽 눈만 안 보일 때가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떡이 눈 혈관을 막은 거예요.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면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갑자기 세상이 돌아요. 심한 어지럼증도 조심해야죠. 하지만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똑바로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마치 배를 탄 것처럼 흔들려요. 이런 증상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보세요.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하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야 하죠. 뇌졸중 신호도 똑같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무시하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빠른 결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해요. 절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복잡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혈관이라고 불러요. 영양분과 산소를 실은 차들이 쉼없이 달리는 고속도로죠. 그런데 이 길에 큰 사고가 나요. 크게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길이 막히는 것. 이걸 바로 뇌경색이라고 해요. 고속도로에 커다란 돌덩이가 딱하니 박혀버린 셈이죠. 이 돌덩이의 이름은 혈전이에요. 피가 뭉쳐서 생긴 피떡이죠.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오는 차들이 못 가겠죠? 영양분을 기다리던 동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뇌세포들이 밥을 못 먹고 점점 힘을 잃고 쓰러져요. 뇌경색은 아주 조용히 찾아와요.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통증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하다가 길이 영영 막혀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고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길이 터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 옆에 둑이 터져서 마을 전체에 홍수가 난 거예요. 뇌 안으로 피가 콸콸 쏟아져요. 이 피는 뇌세포를 때립니다. 망치로 맞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뇌출혈은 아주 아픕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에 구역질이 나고 쓰러지기도 해요. 뇌경색보다 사망률도 훨씬 높아요. 10명 중 5명은 위험합니다. 그럼 사고가 난 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슬프게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답니다. 피부 상처처럼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정말 똑똑하거든요. 옆집 세포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친구가 아프니 내가 대신할게.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죽은 세포가 하던 일을 배워요. 걷는 법, 말하는 법을 다시 익히죠. 이게 바로 재활치료의 원리예요. 옆집 세포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면 기적처럼 다시 걸을 수 있어요. 환자 4명 중 1명은 정상처럼 깨끗하게 낫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남들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아주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포들이 공부를 멈추면 그때부터는 후유증이 남아요.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거나 발음이 조금 새는 정도죠. 그래서 초기에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빨리 가면 길을 뚫을 수 있고 홍수도 금방 막을 수 있어요. 사고 현장을 빨리 치울수록 옆집 세포들이 고생을 덜해요.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미리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뇌경색은 막힌 길을 뚫어주고 뇌출혈은 터진 길을 고치면 되죠. 무엇보다 우리 뇌의 힘을 믿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하면 뇌는 스스로 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당연히 사고가 안 나는 거겠죠? 평소에 혈관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 돌덩이가 안 생기게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여보세요. 담배라는 나쁜 연기는 치우고 깨끗한 산소를 뇌에 보내주세요. 우리 뇌는 주인이 아껴주는 만큼 더 튼튼하게 보답한답니다. 해피마인드와 함께라면 뇌졸중 공부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받게 되죠? 우리 몸도 성적표가 있어요. 이 성적표를 잘 관리해야 뇌졸중 사고를 막을 수 있죠. 가장 먼저 혈압을 볼까요? 혈압은 수도꼭지 수압 같아요. 물이 너무 세게 나오면 수도관이 펑하고 터지겠죠? 뇌혈관도 똑같답니다. 피가 너무 세게 지나가면 약한 부분이 찢어지게 돼요. 그런데 혈압은 병원에서보다 집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해요. 병원에 가면 긴장이 되어서 수치가 쑥 올라가거든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 해요. 의사 선생님 하얀 옷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우리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재보는 게 좋아요. 130에 80이 넘는지 보세요. 이 숫자가 넘어가면 빨간불, 내 혈관이 힘들구나 하세요. 다음은 당뇨 성적표예요. 피 속에 설탕이 너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답니다. 마치 시럽처럼 변하는 거죠. 끈적한 피는 잘 안 흘러요. 혈관 벽에 달라붙기도 하죠. 그래서 길을 막아버린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하세요. 당화혈색소라는 어려운 이름, 이게 바로 당뇨 성적표예요. 6.0%가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높으면 위험해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이죠. 이건 혈관 속의 기름때예요. 삼겹살 기름이 하수구를 막듯 우리 혈관도 기름이 막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이게 160을 넘으면 안 돼요.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성적표만 잘 봐도 뇌졸중의 90%는 막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참 쉽죠? 그런데 귀찮다고 안 하시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난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술과 담배라는 괴물이죠. 담배는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은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미세먼지보다 100배는 나빠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술은 뇌세포를 직접 때려요.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작아져요.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게 되죠. 일주일에 딱 2잔만 하세요. 그 이상은 뇌가 싫어한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무엇일까요? 비싼 영양제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정상 체중 유지입니다.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면 혈관 고속도로가 너무 힘들어해요.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지니 길이 금방 망가지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만 걸으세요. 강아지랑 산책하듯 가볍게 말이죠.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해요. 채소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고기는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튼튼한 혈관을 만든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은 나예요.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아껴줘야 합니다. 성적표 숫자를 무서워 마세요. 미리 알면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질 거예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길을 가다 누가 쓰러졌나요?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시나요? 이때 여러분은 히어로가 돼야 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말을 걸고 어깨를 두드려요. 눈을 뜨는지 숨을 쉬는지 보세요. 만약 아무 대답이 없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와 위치를 정확히 말해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다면 두 손을 포개고 가슴 중앙을 꾹 힘차게 눌러주세요. 이걸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멈춘 심장 대신 피를 돌려주는 아주 멋진 구조 활동이죠. 에이, 내가 해도 될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런데 만약 의식은 있다면, 눈은 뜨는데 말을 못한다면 이때는 억지로 깨우지 마세요. 찬물을 먹이거나 뺨을 때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눕혀주세요. 넥타이나 단추는 풀어주고요. 119와 저씨들이 올 때까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손가락을 따거나 약을 먹이는 것, 이건 절대 금지랍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처치는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거든요. 오직 119와 의사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에요.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죠. 빨리 가면 뇌세포를 살려요. 늦게 가면 후유증이 남아요. 그러니 망설임은 금물입니다. 자, 이제 뇌졸중 환자가 된 분들께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힘, 우리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엔 숟가락질도 힘들고 걷는 것도 아기처럼 서툴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와요. 매일 조금씩 연습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약도 비타민처럼 꼬박꼬박 챙기세요. 이 약은 내 혈관을 지키는 방패야.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어요. 해피마인드가 항상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지 몰라요. 건강한 미소가 가득한 하루, 행복한 마음이 넘치는 하루, 해피마인드와 함께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꿀같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더 쉽고 재미있게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